사건의 이면을 읽고 뉴스의 맥을 짚는 방송 시사인 팟캐스트 경제인싸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사인에서 이번에 다른 배달혁명 어떻게 세상을 바꾸고 있나와 관련해서 오늘 경제 왜 그래 2부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도 또 그분이 오셨습니다. 시사인 경제인싸의 떠오르는 샛별 낭독의 발견 전혜원 기자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댓글 달렸다며 목소리 좀 이거 지금 달라고. 방송 사고 같아요. 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낭독의 발견 전혜원 기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렇게 정말 한결되게 살기도 크게 아름다워요. 네. 지금 팀장이 크게 해라라고 얘기했어요. 팀장님이 모범을 보여주시죠. 이종태 팀장님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정말 저렇게 가증스러워. 1부 때는 안녕하십니까. 팀원만 오면 힘이 살아나는 이종태 팀장님. 오늘도 역시 팟캐스트를 맡아하는 우리 윤은선 에디터 마타리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너도 잘해. 너도 맡아서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목소리가 좀 크게 씩씩하게 해주셔야지 네. 듣는 분들도 이렇게 활기가 좀 생기고 기분이 좋아져요. 전혜원 기자는 어떤 목소리를 좋아해요? 네? 어떤 목소리를 좋아해요? 특별히 없는. 특별히 없죠. 네, 앞으로 특별한 좋은 목소리를. 네. 저는 저 같은 목소리 좋잖아요. 안녕하세요, 네, 전혜원 씨. 네, 좋네요. 연습 좀 해봅시다. 전혜원 씨. 네. 그런 거 시키지 마세요. 준비된 것만 하시라고요. 또 댓글 또 달려. 정말 갑질 진짜 오지게 한다. 니나 잘해라. 이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배달 혁명과 관련된 이제 기사를 쓰셨는데 이 기사는 어떻게 쓰게 됐나요? 네요. 제 경험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자취를 하지 않아서 음. 배달 음식 시켜 먹을 일이 많지는 않았었는데요. 요즘 뭐 다 배달된다고 하길래 이제 먹을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못 먹어서 배고픈 애 목소리예요. 네. 그렇죠.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일본 카레 체인점이 국내에 들어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네. 배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켜봤는데 또 식성은 까다로워요. 네,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어. 이게 집에서 한 발짝도 안 나가고 그런 맛있는 카레를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정말 써온 대본을 저렇게 한 토씩 빠짐없이 읽는 것도 너무나 신기하고 대단하네요. 네, 계속하세요. 네, 좋아요. 좀 저렇게 자기 디스를 하는데 대놓고 디스하니까 저렇게 좋아하는 전혜원 기자. 웃음소리만큼 볼륨을 높여서. 네. 좀 지나서 네. 쌀국수도 시켜 먹어봤어요. 데이식하군요. 네. 근데 이게 면하고 국물하고 이렇게 분리가 돼서 오는데 이거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먹으니까 되게 매장에서 먹는 거 못지 않더라고요. 요거 그리고- 맛있었나 보다. 목소리 커졌다. 네, 그리고 그 뽀빠뽕 커리라고 아실지 이거 제가 모르겠는데 진짜 좋아하는 요리예요. 맛있는 너무 맛있어요. 맛있는 거 얘기할 때 너무 맛있어요. 전혜원은 앞으로 네. 맛방 뭐 이런 거 합시다. 네. 그게 이제 암게를 튀겨가지고 커리에 넣은 건데 이제 그것도 따로따로 이렇게 와서 배달이 따로 주는구나 이것도. 네, 따뜻하게 어. 내가 시켜 먹었는데 바삭바삭하게. 같이 오던데. 아 그래요? 같은 그렇게 거 저기 여기도 역시 에브리스 주문한 거예요? 예, 그럼요. 어머 예. 그런데 저희가 다르니까 약간 그 매장마다 차이가 네. 있는 것 그렇죠. 같은데 동네마다 또 다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뭐 혼자 술 먹을 때 이제 곁들일 참치회도 배달이 되고요. 뭐 곱창구이, 대창구이, 뭐 삼겹살. 요게 꿀이에요. 어. 저녁 안주 배달해 먹는 게 진짜 꿀이거든요. 저는 편의점에서만 사 먹었었는데 어. 이렇게 배달도 이렇게 많이 되는구나 좀 이게, 그래요. 호기심이 그래요.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보통 배달 음식 하면 보통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치킨, 피자, 중국 음식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죠.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지금 듣는 거 뭐 참치회, 뭐 곱창, 대창, 뭐 안주부터 삼겹살까지. 근데 이거 어떻게 이게 가능해질까요? 예, 뭐
그 시작에는 이제 배달 앱이 있었는데요. 네. 지금 배달앱 시장을 이제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세 개가 100%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배달통이 2010년 4월에 최초로 시작을 했고요. 네. 배민이 2010년 6월, 요기요가 2012년 6월에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네. 배달앱 1위는 배달의 민족인데요. 우아한 형제들이라는 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김봉진 우아한 형제들 대표가 인터뷰한 걸 보니까 처음에 이분들이 한 일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전단지를 모으는 거였대요. 전단지를 왜 모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배달 음식 정보를 이제 전단지를 그치, 통해서 다 붙였죠. 네, 예. 얻었잖아요. 전단지 모아놓은 책자 같은 것도 그래, 있었어요. 그래, 아시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 많이 쓰는 뭐 한남동, 강남, 분당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이분들이 전단지를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비원들이나 청소원분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네. 그렇게 모은 다음에 이제 이북을 만드는 스캐너로 데이터를 입력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김봉진 대표가 보기에 이제 전단지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다들 전단지 보고 주문을 하는데 왜 리뷰나 평가를 공유를 할 수가 없을까? 이러면 이제 어디에 좀 맛있는 데가 있는지 좀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전단지도 어쨌든 자영업자가 비용을 들여서 뿌리는 건데 이제 그 자영업자도 소비자 반응이 어떤지 알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제대로 나간 건지. 네, 뭐,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이다 보니까 그래서 네. 이제 배달의 민족 같은 배달 앱이 이제 전단지를 온라인화해서 좀 자영업자와 소비자를 연결을 해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그 아주 생각 전단지를 모아서 이렇게 했다니까 네, 네. 수공업적으로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이 기반이 돼서 어쨌건 배달 시장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겼다라는 네, 네,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전단지를 온라인화한 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했는데 이게 배달 앱이 동시에 한 게 소비자랑 소비자도 연결을 해줬어요. 이제 다른 이용자들이 어떤 리뷰를 남겼는지를 볼 수 있게 되니까 이제 그렇죠. 배달 음식에서 평판이라는 메커니즘이 처음 이제 작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집이 맛있다더라, 배달 시켜보니까 괜찮더라 이런 식의 신뢰가 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제 1인 가구, 맞벌이 가구가 좀 늘고 뭐 모바일 결제 같은 것도 굉장히 편해지면서 이제 배달 수요 자체가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저희 집도 주말만 지나면 일회용기 뭐 이런 거 수북하게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저도 배달 시키는 게 다 좋은데 그게 좀 그렇죠. 문제예요. 네. 근데 예. 음식을 정말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잘 오니까 정말 그러니까. 좋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 집에서 시켜 먹으면 자영업자들한테도 굉장히 영향이 있을 것 같고 또 이 배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때요? 그렇습니다. 이제 배달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흐름이 지금 자영업 생태계에도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는데 제일 큰 흐름은 이제 홀이 없는 시대가 온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홀이 없는 시대요. 예. 아니 제 여동생이 지금 네. 돈가스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어, 네. 근데 거기가 홀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전부 다 배달 배달의 포장만. 민족이나 아. 요기요 같은 배달로만 장사를 네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아르바이트생이 전문점이 3명이나 있구나. 있는데 어. 그 3명이 하는 일이 전부 다 포장하는 일만 한다는 거예요. 홀에서 서빙하는 일을 안 하고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홀이 이제 우리가 가서 식사하는 그 공간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군요. 이게 배달만 하면 홀이 없어도 되는데 이게 굉장히 기존 자영업의 문제를 좀 해결해주는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일단 네네. 왜 자영업자들이 가게를 얻으려면 그 평수는 홀에 테이블을 그렇죠. 몇 개를 놓을 것이냐 예, 이거부터 예. 시작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원래 자영업 하려면 아무래도 음. 홀이 있는 걸 상정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말씀하신 평수도 굉장히 중요하고 입지도 또 중요했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권도 뭐 여러 가지 분석도 해야 되고 또 임대료도 비싸지고 또 좀 상권이 뜰라치면 이제 젠트리피케이션 이런 게 생겨가지고 그렇죠. 쫓겨나야 되고 이런 그 건물적인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런 게 상당 부분 좀 해결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어쨌든 메뉴를 막 여러 가지를 해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음식이라는 건 분위기도 상당히 그렇죠. 영향을 미치니까 이제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었었는데 이게 배달만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좀 상당히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 배달 음식점 자체도 뜨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공유 주방이라고 해서 이 자영업자들한테 그 주방만 빌려주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돈을 받고. 아니 이게 네. 보통 우리가 보면 푸드코트라고 해서 아, 예전에는 그러니까 홀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야말로. 그렇죠. 근데 예, 이제는 공유 주방이라고 해서 예, 예. 주방을 공유하는군요. 주방만 공유하는 이거 굉장히 형태로. 혁신적인 혁명적인
혁신적인 일인데요, 정말. 예, 자영업자 굉장히 입장에서. 예, 창업의 비용을 많이 좀 낮춰줄 수 네. 있는 그런 거여서 그 실제로 우버 만든 그 트래비스 켈러닉 그분도 이제 한국의 클라우드 키친이라는 이름의 배달 전문 공유 주방을 열기로 했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가 이게 배달 서비스가 워낙 잘 되니까 네, 이 네. 양반이 네, 네. 한국에다 이제 딱 해놓은 네, 거지. 네, 그래서 두 로스앤젤레스에서 번째로 한국을 택했다잖아요, 이거. 맞아요. 대본에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네. 왜냐하면 다른 나라 어디를 나가봐도 우리나라 같이 배달이 이렇게 신속 정확 어느 시간대에 막론하고 이렇게 오는 데가 없거든요. 이 양반 탁월하네. 클라우드 키친 나중에 한번 이용해보고 싶네요. 예, 5월 14일인가 오픈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았네요. 근데 이용할 수, 예, 그죠. 배달을 시키실 수 있으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네. 자영업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장점이 많은 거네요. 이 예, 배달 예, 문화가 그렇습니다. 잘 발달하는 예, 것 예. 자체가. 네. 그래서 사실 프랜차이즈가 우리나라는 많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자영업을 그렇죠. 좀 준비 없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배달 전문 프랜차이즈도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는데 배달 삼겹살 프랜차이즈가 지금 굉장히 많이 생겨났어요. 저도 시켜 먹어봤는데. 아, 삼겹살? 어때? 뭐 와요? 그 삼겹살을? 되게 맛있어요. 이 전혀는 기사 병할 때 말고 직접 내렸잖아 맛방송 같이 하자고. 이게 막 맛집 이런 고기만 거. 주는 게 아니라 약간 떡도 구워주고 뭐 양파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약간 구워주고. 근데 그러면 어, 배달 전문 산채소도 프랜차이즈라는 거는 네. 배달 음식만 제공하는 프랜차이즈라는 이야기인가? 그렇죠. 뭐 배달 그렇죠. 삼겹살이라든지 예, 아니면 뭐 1인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아, 맞아요. 배달만 그런 하는 데도 이제 많더라고요. 프랜차이즈 1인분 전문 이런 게 예, 있어야 예, 돼. 예. 맞아요. 동네에서 뭐 혼자 시키려면 많이 혼자 시켜 먹을 때 네. 딱 2개 좋더라고요. 이상 시켜야 되고 네. 이러잖아. 근데 이거 일종의 진행용 발언인데요. 네. 계속 말소리가 적다가 맛있다라는 말을 할 때만 목소리가 아니 커져요. 근데 내가 막 그거 우리 맛집이나 뭐라도 이런 큰 게 거 어딘가요? 맞아. 아까 삼겹살 맛있어. 네. 말해서 우리 뭐 표정 음식 같이. 얘기만 계속 할까? 삼겹살 얼마나 맛있었어요? 좀 자신감 몇 가지고 인분 좀 먹어요? 크게. 혼자서? 네. 혼자서 몇 인분 시켜서 먹었어요? 계속 얘기해봐야 삼겹살 네. 얘기 어디. 네, 400g 시켜가지고 엄마랑 둘이 먹은 아, 네. 잘했네. 먹네. 잘했네. 쌈채소도 굉장히 싱싱하고 쌈장도 충분히 오고 아주 예. 제가 볼 땐 엄마랑 둘이는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렇지 혼자 먹은 거지 400g 혼자 먹은 혼술? 거지 그렇지 소주 해가지고 혼술? 이렇게 하고 엄마는 작작 먹어라 이러면서 이제 옆에서 말리는 거고 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작작 먹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거 왜 회사 생활 힘드니 왜 팀장이 뭐라 그래 막 이러면서 그런 거죠 말 안 하는 거 봐요 대화 주제는 그거였어 네. 사실 뭐라 그랬습니다. 네. 굉장하네 아무튼 예, 그래서 그 서울에 이제 관악구 신림동이 전국에서 제일 좀 아. 배달이 많대 알린가오가 많다 네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배달 삼겹 직구삼이라는 프랜차이즈 관악점을 운영하시는 분을 만나봤는데 여기는 네. 가게가 12평인데 월 매출이 이제 작년까지 1억 원을 야. 찍었다고 합니다. 이제 워낙 수요가 엄청나네요. 많으니까 요새는 뭐 비슷한 게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네. 매출이 좀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음. 그러니까 이런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 이제 임대료 빼고 창업 비용이 한 4천만 원 정도. 네. 그래서 보통 프랜차이즈가 이제 1억 원대 초반인데 그거보다는 훨씬 좀 저렴한 그런 네 장점이 있다고는 하는데 여기도 이제 워낙 과열 경쟁이 좀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문제는 어려움도 이거 있다고 뭐가 합니다. 잘 된다 싶으면 그게 너무 막 맞아요. 줄을 이어서 우후죽순 생기니까 음. 이게 뭐가 제대로 되진 않아요. 어쨌건 지금 이제 서울 신림동 쪽이 아주 대표적인 관악구 신림동 쪽이 대표적인데 창업비용 4천만 원으로 월 매출 1억을 올리는 거. 되게 광고 같이. 광고 아닙니다, 여러분. 광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런 정도로 배달 문화가 지금 네. 이제 어쨌건 성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떡볶이도 굉장히 많이들 시켜 먹는다고 해요. 이게 최고예요, 떡볶이. 이건 동대문 엽떡, 엽떡이 엽떡이 최고예요. 소울푸드. 그거랑 신천 떡볶이랑 뭐. 모르겠는데 신천 떡볶이 취향인가 봐요. 지금. 아니. 저쪽이네. 아니 저는 보니까. 사실 전혀 몰랐었는데 이 세 개를 이번에 취재하면서 엽떡 떡볶이 맛있죠. 세계를 몰랐다는 거야? 아니면- 네 아, 배달 떡볶이. 떡볶이 세 개를 아, 그렇구나. 처음 알았어요. 이 엽떡을 엽떡이나 처음 신전 알았어요. 떡볶이 말고도 네. 진짜 많아요. 떡볶이 네, 배달해 주는데. 진짜 많아요. 엽떡 이런 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먹어줘야 돼. 이렇게. 드세요. 이런 거 이런 방송 끝나고 나서 스트레스 빡 올라갈 때 그냥 지금 이종택 기자님이 되게 경이롭다는 표정으로 쳐다보고 계세요. 왜 안 드셔보셨어요? 뭐 예. 좋아하세요? 배달 음식 중에서? 저도
많이 시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랬겠죠. 라면만 끓여 드셨겠지. 그래요. 생각만 해도 행복하다. 먹고 싶네요. 우리도 방송 끝나기 전에 뭐 하나 주문해 보자. 여기에다가 갖다 놓고 방송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한 게 앞으로 이제는 점점 어떻게 보면 이제 홀이 있는 매장들보다는 이제 배달 중심의 매장이 네. 점점 늘어날 거다. 이런 예상도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예,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 뭐 자영업자 카페 같은 데 보면 배달로 전환할까요? 뭐 이런 글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홀이 있는 매장들도 이제 배달도 병행하는 이제 좀 매출이 안 나올 네. 때 이렇게 같이 병행하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배민 라이더스 아마 많이 보실 텐데 네. 그거나 요기요 플러스 이런 것들이 이제 이전에 배달이 되지 않던 맛집을 배달해주는 서비스들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요즘 보면 정말 아까 이제 배민 라이더스가 이제 배달의 민족 배달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배달도 직접 제가 저번에 어느 쌀국수 집에 갔는데 주문을 한데 여기요 주문입니다. 막 이러면서 네네네. 주문해서 알람이 이렇게 뜨는구나. 알람이 울려 퍼지더라고요. 근데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이게 보면 이제 배달하면 역시 뭐라 그래도 오토바이로 이제 배달해 주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계셔야 예. 되는 거죠. 이분들도 그럼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또 일자리가 좀 늘어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배달 대행 시장도 크게 성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라이더라고 부르는 이제 배달원들의 노동 네. 시장도 굉장히 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음식점이 라이더를 직접 고용해서 뭐 오토바이 비용도 내고 뭐 문제 그렇죠, 생기면 그렇죠. 이제 책임지고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철가방이라고 할 때 떠올리는 그런 분들이었는데 이제 점점 더 많은 음식점들이 배달을 대행업체에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대표적인 배달 대행 업체가 아마 길거리에서 많이 보실 텐데 바로고, 생각대로, 부릉 이런 업체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배달하시는 분이 자기 가게에 상호를 이렇게 붙이고 그렇죠. 네, 이러고 맞아요. 달렸는데 예. 그게 대행업체 이름이군요. 바로 뭐 이런 데가 바로고, 생각대로, 그렇죠. 부릉 이런 곳들로 점점 바뀌고 있고요. 실제로 뭐 BBQ 이런 전통적인 치킨집이나 아니면 네. 맥도날드 이런 패스트푸드 이런 데서도 점점 대행으로 바꾸는 그렇구나. 그런 흐름들이 맥도날드도 대행으로 바꿔요? 예, 아직 직접 우리도 고용이 진짜? 있긴 우리 나도 한데 집에서 햄버거 시켜서 먹어요. 네, 점점 이렇게 네. 바꿔가고 있다고 해요. 예. 그래서 그렇군요. 아니 근데 생각만 해도 정말 되게 편리하긴 한데 이게 그 배달하시는 분들, 이 라이더들 대행업체에 고용되신 분들 이분들의 처우도 좀 궁금하고 어떤지. 예. 우선 이제 그런 대행업체들에 직접 고용된 거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네. 지금 고용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네네, 이게 그 사회적으로 지금 플랫폼 노동이라고 해서 이 플랫폼을 통해서 뭐 서비스를 제공하고 뭐 일정한 보상을 받는 노동을 얘기하는데요. 이게 좀 이슈가 되고 있고 이게 대표적인 게 이 배달 대행 라이더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이제 배달 대행 앱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주문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뭐 건당 2,500원에서 3,300원 정도 뭐 거리에 따라 달라지는 그런 수수료를 받고 배달을 하는데요. 네. 이게 뭐 배달 대행 앱을 만든 그런 업체나 그 업체 지점하고 위탁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 신분입니다. 이분들은. 그래서 이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어서 뭐 노동법의 각종 보호를 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게 세상이 변하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이제 노동 형태들이 나오는데 그 플랫폼 노동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번에 왜 전혜원 기자 나와서 우리 그 왜 배달의 혁명 이거 말고 새벽 배송 이런 거 할 때도 마찬가지로 다 플랫폼 그 노동자들이 이런 일들을 대행해 주신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쿠팡 플렉스라고 해서 일반인이 그냥 그렇죠.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알바 형식으로 하는 그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일을 하는 분들이 이제 많아졌다는 얘기겠죠. 예, 근데 또 이게 배달 대행 라이더들은 꼭 그렇게만 보기가 좀 어려운 게
이렇게 한국노동연구원이 실태 조사한 거를 보면 네. 이분들의 86%가 주 6일 이상 일하고 61%가 하루 10시간 넘게 일을 한다고 답을 했고요. 어머. 특히 출퇴근 시간을 이 배달 대행 업체나 그 지점에서 정해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주문이 들어오면 이제 본인들이 콜을 잡아서 이렇게 하는데 또 일정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안 가져가는 것들은 이제 강제 배차라고 해서 그 아. 라이더한테 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노동법상으로 볼 때 좀 노동자로 볼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근데 아직은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아는 골프장 캐디나 보험 설계사 같은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네. 뭐 이런 이제 노동자는 아니지만 뭐 노동자처럼 일하는 자영업자 뭐 이런 개념이어서 아주 제한적인 보호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 가입이 되기는 되는데 이제 노동자처럼 사업주가 100% 내주는 게 아니라 50%는 본인이 내야 되고 네. 또 산재 적용 제외 신청이라는 거를 내면은 보호를 못 받아요. 그래서 업주들이 이거를 좀 와. 미리 요구해서 받기도 너무한다 하고 진짜. 네 그런 상황들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오토바이로. 그럼요. 예. 아니 그리고 진짜 배달하는 엄청 것도 빨리 힘들고. 달리세요. 그 라이더분들 보면. 아니, 이게 정말 배달은 계속 밀려 있고 그러니까요. 가야 되니까 네. 우리나라 또 조금 늦으면 왔어 안 왔어요. 뻔한 답 들으면서 지금 출발했습니다. 이러는데 늘 지금 출발하는데 안 오는. 근데 그런데 어쨌건 이게 정말 이 노동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네요. 예, 특수고용태를 그렇다고 볼수 띠면서 있죠. 자영업자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법으로도 법적인 보호를 받기가 참 어려운 예. 예,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네요, 정말. 예. 현장에서 보면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겠어요. 네, 그리고 좀 놀랐던 게 이제 우리가 늦게 와서 주문을 취소를 하면 이제 그 음식값을 이제 라이더가 아, 배상을 진짜. 하는 그런 정말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뭐든지 문제가 생기면 이제 라이더가 책임을 지는 그런 현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사실 굉장히 빠른 배달을 독촉받기도 그렇죠. 하고 맞아요, 예, 맞아요.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또 그냥 견디고만 있는 게 아니고 노동조합이 생겼어요 최근에. 아. 예, 그래서 5월 1일 노동절에 공식 출범을 했는데 지금 조합원이 70여 명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보통 주 6일 하루 10시간에서 12시간 일해서 월 250만 원 정도를 버는데요. 네. 지금 건당 수수료가 한 3,000원 안팎으로 형성이 돼 있는데 이걸 4,000원 정도로 좀 현실화를 해라 이렇게 네.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는 뭐 소비자나 자영업자가 내는 그런 비용도 당연히 관련이 되어 있고 뭐 배달 대행 업체 지점과 본사가 뭐 얼마를 가져가느냐 이런 것도 다 관련이 돼 있는 문제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토바이 보험료도 현실화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그래야죠. 예, 굉장히 비싸가지고 저도 잘 몰랐는데 이게 타인의 손해를 배상하는 그 책임 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만 1년에 300만 원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그리고 굉장히 이런 비싸구나. 게 위험 직업이기 때문에 예. 사실 보험 가입도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래서 위험하다 보니까 그렇고 자기 손해까지 보상해 주는 건 훨씬 비싼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현실화해야 된다. 그리고 어쨌든 이 배달 대행 업체 본사만이 아니라 어쨌든 배달앱 업체들도 이 생태계 속에서 여러 가지 이익을 얻고 있잖아요. 뭐 데이터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분들도 이제 라이더들을 위해서 뭐 매출의 일부를 좀 산재보험료나 고용보험료로 내야 된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없으면 이 배달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배달이든 그냥 일반적인 배달이든 이 라이더들 오토바이로 이 물건을 배달하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모든 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네. 그런 마인드, 그런 생각을 바꿔야지 이런 문제가 좀 시급하게 해결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건 이렇게 이제 뭐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고 있고 또 요구들도 많아지고 하면 업체들도 다양한 좀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어때요? 예, 아직은 뭐 이분들이 이제 정식 설립 신고를 하진 않은 상황이고 뭐 아직 네. 교섭을 막
공식적으로 요구한 건 아니어서 뭐냐 라이더들의 좀 고충을 알고 있다, 애쓰고 있다 이런 입장인데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노조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네. 좀 어떻게 대응을 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만의 이슈는 아닙니다. 미국에도 그럽허브라고 굉장히 큰 배달업체가 있는데 여기 기사도 이제 자기는 노동자인데 독립계약자로 잘못 분류됐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 바도 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플랫폼 노동 라이더들을 어떻게 보호해 갈지 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이게 모든 게 다 연결돼 있어서 비단 우리나라만의 예. 문제가 아니라 예. 이 정말 다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 그 이종태 팀장님은 전혜연 기자가 갖고 온 이 기사에 대해서 어떠셨어요? 열심히 취재하는 전혜연 기자 보니까. 뭐 워낙 그저 이야기를 잘해서 네. 뭐 끼어들 말이 없었고요. 다만 참 형식적인 여원이 없는 얘기였어요. 뭐 다만 한마디만 한다면 한마디. 이게 중요한 거. 한마디만 한다면. 예 라이더 유니언을 응원합니다. 오, 아. 응원합니다. 임팩트 있어요. 전혜연도 응원한다고 한마디 해주시죠. 그거야 당연히 하고 계시겠죠. 마음속으로. 생각해 볼게. 그래요. 이게 전혜연 기자 또 가기 전에 그 진짜 요즘 이제 자영업의 판도를 바꾸는 이 배달의 어떤 앱을 통해서 자영업의 변화가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 홀이 없는 네. 그 매장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배달은 점점 더 매출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신장이 되고 있잖아요. 예. 이 자영업 생태계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의 어떤 자기 권익을 지켜나가는 일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예.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좋은 기사를 전해주셨는데 전혜연 기자가 배달에서 먹어봤던 것 중에 강추 하나, 강추 메뉴 역시 삼겹살? 되게 진지하게 어? 네, 얘기하다가 삼겹살도 네 추천드리고요. 삼겹살 네, 진짜? 모 브랜드 떡볶이. 뭐 부르는 네, 떡볶이. 굉장히 저는 초보 맛도 매웠는데 아, 네, 굉장히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오늘 밤에 또 시켜 먹을 각이에요. 그러니까 네. 엄마가 또 그러게 야또 먹니? 제가 볼 때 그대로 놔두면은 네. 1시간 혼자서 다 이야기할 네 거예요. 맞아요. 지금 예, 계속 예. 음식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죠? 목소리도 커지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앞으로 전혜원 기자는 그런 취지 많이 갖고 오세요. 어디 맛집 정보 그리고 배달해서 먹었던 거 뭐 이런 거에 대한 맛평가 리뷰 뭐 이런 거 이런 거 조세 갖고 오세요. 팀장이 얼굴을 못 들고 있어요 지금. 부끄러우신가요? 경제팀 응원합니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하긴 근데 참 이상한 게 전혜원 기자가 오면 유쾌해져요. 네, 그러니까요. 굉장히 낭독의 발견의 힘이 아닌가. 너무 재밌어요. 네. 또 나와요. 기사는 굉장히 이렇게 느긋하게 자꾸 눈을 감게 되고 감으면서 이렇게 듣게 되는데 가끔씩 이 허를 찌르는 삼겹살은 진짜 맛있고요. 이런 양념들이 아주 유쾌합니다. 세상의 구석구석을 그 관찰하고 또 살펴보고 많은 분들의 어떤 면에서는 정말 그분들의 생활을 읽고 마음도 나눠주시는 전혜원 기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기사는 더욱 빛났던 것 같습니다. 집에 가서 삼겹살에 소주 한잔 했어요. 네, 잘했어요. 네, 경제팀 만세. 오늘도 전혜원 기자와 이종태 팀장님 그리고 윤원선 에디터와 경제인싸 2부 경제 왜 그래 배달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배달 혁명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